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미야즈마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당시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지만 사실 천재였던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어떻게 현대의학이 발전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의사 조지프 리스터는 미야즈마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최초로 소독 스프레이를 개발하여 수술 부위를 소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소독법이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의료계는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의사들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실의 위생 상태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수술하면서도 세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죠. 리스터는 이러한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갔고 결국 그의 소독법은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의사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에게 손을 씻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의 감염률은 급락했죠.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의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의사들이 자신이 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갇혔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자신들의 손이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끝까지 주장했지만 그가 사망한 후에야 그의 연구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의사 존 스노우는 콜레라가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의 물이 콜레라의 원인임을 밝혀내어 이를 폐쇄하게 만들었죠. 스노우의 연구는 역학의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스노우는 콜레라 발생 지역을 직접 조사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당시에는 미야즈마 이론이 지배적이었으나 그의 과학적 접근법은 이후 역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1850년대 크림 전쟁 중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병원 위생 상태를 개선하려고 헌신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미야즈마 이론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병원 내 청결 유지와 위생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병원에서의 사망률을 급격히 낮추기 위해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전쟁 중 많은 병사들의 목숨이 구해졌고 오늘날에도 그녀의 위생 기준은 의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와 로베르트 코흐는 세균 이론을 통해 질병이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파스테르는 발효와 부패가 미생물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했고 코흐는 특정 질병이 특정 미생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파스테르의 연구는 백신 개발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광견병 백신을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죠. 한편 로베르트 코흐는 결핵균을 발견하며 질병의 원인 규명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는 첫 연두 백신을 개발해 질병 예방에 있어 위대한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는 첫 연두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로 백신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너의 연구는 백신을 통한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고 위생뿐만 아니라 예방의학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혁신적인 연구 덕분에 세균 이론이 받아들여졌고 미야즈마 이론은 점차 폐기되었습니다. 조지프 리스터의 소독법, 이그나스 제멜바이스의 손 씻기 규칙, 존 스노우의 역학적 연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위생 개선, 그리고 에드워드 제너의 백신 개발은 모두 현대의학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